무선 비행체 드론 알고 계신가요? 초기 군사용으로 시작된 드론은 산업용, 일반인들의 취미용으로까지 확산되며 미래를 선도할 산업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 비즈톡톡에서는 하늘 위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드론의 다양한 세계를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순위파 무장 세력 이슬람 국가 IS의 2인자가 미군의 공습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때 투입된 무기는 다름 아닌 드론. 미군의 대표 공격 수단으로 드론이 자리매김한 건데요. 이후 미국은 차세대 드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앞세우며 무인기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정찰과 공격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능한 무인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无人机实际上是一个系统，大系统，机炸还包括弹，所以它对整个军工产业的带动。 국내에도 드론을 개발하고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군사용 드론 생산업체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드론 잡는 드론인데요. 적의 정찰용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드론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율 비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핵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 개발된 기술을 토대로 농약 살포용 민수용 무인기, 또 촬영을 할 수 있는 상업용 무인기들을 현재 생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비행 중 어떤 장애물을 만나더라도 제자리에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자율비행 기술입니다. 무인기 시스템 부분에 대한 기술력도 있는데요. 무인기를 지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전 세계 드론 시장에서도 손에 꼽는 기술력으로 아랍에미리트에 1,200만 불에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 무인기는 사실은 이제 무인기가 고정형 무인기도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콥터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착륙 장소가 좋고 어렵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그러한 간편 기능이 강조가 돼서 보시는 것과 같은 다양한 이렇게 수직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기가 개발이 되고 있고 그러한 형태의 많은 비행기들이 앞으로도 활성화되고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인기들이 우리나라 기술로 또 개발이 됐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우리 기술로 만들 때 어려움은 혹시 없으셨나요? 현재 그 한간에는 저희 한국의 무인항공기 기술이 부족하다,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지금 무인항공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한 27년 전서부터 개발을 계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들은 다 어느 정도 보유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군사용 위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민수 시장이 이렇게 커지리라고 사실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뒤처졌지만 곧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강국보다 우리나라의 드론 시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인데요. 국내 드론 시장만 해도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그보다 훨씬 커 미래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은 정부나 다른 기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비행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행하는 거 말고 그 밖에 센서라든가 환경 측정 감시 그런 자율비행 시스템 이런 소프트웨어나 센서 종류의 그런 개발을 많이 하면은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사 목적으로 정찰과 감시, 폭격 등의 군사 임무를 주로 하던 드론은
점점 진화해 교통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화재 지역을 정찰하고 소화액을 투척해 산불을 진화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빠른 구조로 효율적인 해난 구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 기업에서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을 드론을 이용해 배달하는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평지는 물론이고 도심 속 고층 아파트까지 배달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 드론. 이제는 일반인들의 취미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약 하루에 한 100여 분 정도가 오셔서 문의도 하시고 또 구입도 하시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자녀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매저로서 드론을 좀 많이 찾고 있는 시점입니다. 일반인들이 구입할 수 있는 드론은 크게 입문가용과 전문가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GPS가 내장이 됐기 때문에 원키 홈 버튼을 누르시면은 드론이 자기가 최초에 떴던 자리로 되돌아오는 그런 기능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직업이 좀 전문적이신 분들, 뭐 웨딩 촬영이나 항공 촬영 하신 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카메라입니다. 고가의 전문가용과는 달리 입문가용 드론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쉬운 조작 방법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원의 한 센터에서도 드론 사용법을 교육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요.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이분들. 3개월 과정의 수업이 끝나면 드론 촬영 전문가로 현장을 누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일단은 저는 드론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일단 항공 촬영 분야에서 활용을 할 생각이고요. 조금 더 기량이 늘면 이제 드론 레이싱 같은 것도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드론, 사용하기 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요새 드론을 쉽게 접할 수 있어서 누구나 날 수 있는데 비행을 하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국가 주요 시설에서는 근처에 날리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비행 금지 구역, 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핸드폰 어플 받으셔서 보시면 비행을 하면 안 되는 지역들이 나와 있고요. 비행하면 안 되는 지역에서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아서 날주셔야 됩니다. 네. 서울 지역에서 사전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한 곳은 이 4곳뿐이라고 합니다. 군사용에서 산업용, 취미용까지 확산되고 있는 드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드론의 비행입니다. 스마트폰 이후 차세대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는 드론. 우리 정부도 2023년까지 세계 3위 안에 드는 드론 기술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앞으로 이 드론 시장이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J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